나는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속삭였다. 내가 날 비웃던 그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그 순간, 이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방식으로. 그날 그의 친구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영원히 지울 계획을 세웠다. 직업이 없다고? 그럼 내 직장도 없애줄게. 내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의 몰락을 예고하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내가 칼을 쥔 손이 떨리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나를 버린 순간 내 영혼을 칼로 찌른 장본인이었다. 이제 공평하게 그의 차례였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바람이 뼈를 파고들었다. 나는 그날 강남의 번화가에서 그의 얼굴을 처음 마주쳤을 때 아직 그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내 안의 열기가 모든 것을 녹여버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김지은, 27살의 평범한 여자였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취업 문턱에서 좌절을 반복하며 프리랜서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3친구들은 이미 대기업에 들어가 안정된 자리를 잡았고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따르며 이력서를 수정하는 나날을 보냈다. 그게 나의 현실이었다. 민준이는 그런 나를 처음 만난 곳은 대학 동아리 파티였다. 그는 경제학과 출신, 항상 자신만만한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타입이었다. 지은아, 너처럼 똑똑한 애가 왜 취업 걱정해? 곧 대박날 거야. 그의 말은 달콤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고 그의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동거 생활이 시작됐다. 민준이는 중소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지만 야망이 컸다. 나중에 내가 CEO 되면 너도 같이 일하자. 우리 둘이 세상을 바꿔보자.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준이의 야망은 나를 향하지 않았다. 그의 친구들 태호, 성민, 그리고 재혁 그들은 항상 모여 술을 마시며 미래를 논했다. 나는 그 자리에 초대받을 때마다 여자친구라는 타이틀로 참석했다. 그날도 그랬다. 홍대 근처의 포장마차, 비 오는 밤, 민준이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웃었다. 야, 지은이 이력서 또 떨어졌대. 직업이 없다고. 그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태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지은아, 너 아직도 프리랜서야? 요즘 애들 다 빅테크 가는데. 성민이 덧붙였다. 민준아, 너 이런 여자랑 사는 거 후회 안 해? 직업 없으면 인생도 없지. 재혁은 조용히 웃기만 했지만 그의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나는 잔을 쥔 손이 떨렸다. 농담이야, 지은아. 너 최고야. 민준이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말들은 내 가슴에 칼처럼 새겨졌다. 집에 돌아와 나는 울었다. 민준이는 그냥 술김에 한말질하며 달랬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보다는 짜증이 스쳤다. 너도 노력 좀 해. 나 혼자 버티는 게 지치잖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영웅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웅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 앱에 태호의 이름이 떠 있었다. 얘야, 민준아. 지은이랑 헤어져. 너처럼 야심찬 놈한테 집만 돼. 나 회사에 소개팅 해줄게. 모델급. 그리고 민준이의 답장. 생각 중이야. 요즘 스트레스 쌓여.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그날 밤 나는 짐을 챙겼다. 민준아, 나 갈게. 그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갑자기 왜? 나는 대답 대신 문을 쾅 닫았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니 눈물이 흘렀다.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 추위 속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게 느껴졌다.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복수의 불씨가 됐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민준이의 회사, 테크노바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중소 IT 업체, 최근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 그의 친구들, 태호는 마케팅 팀장, 성민은 영업, 재혁은 인사팀. 그들은 모두 그곳에서 일했다. 직업이 없다며 나를 비웃던 그들이 이제 나의 타깃이 됐다. 내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지만 치밀했다. 나는 이력서를 다시 썼다. 프리랜서 경험을 강조하고 온라인 코스를 통해 딥러닝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지원했다. 테크노바에. 왜 하필 그 회사? 친구가 물었지만 나는 웃었다. 운이 좋을 거야. 면접날, 복도에서 민준이를 봤다. 그는 나를 못 본 척 지나쳤다. 하지만 그의 눈에 스치는 당황함이 내게 힘을 줬다. 면접관은 인상적이었다. 김지은 씨, 프리랜서로 버틴 경험이 인상적이네요. 우리 팀에 필요해요. 나는 합격했다. 인턴으로, 개발 보조팀에. 민준이는 나를 피했다. 사내 카페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달랐다. 태호가 먼저 다가왔다. 지은아. 여기서 뭐해?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인턴 왔어. 재미있네. 나는 대답하며 속으로 웃었다. 이제 시작이다. 첫 달은 고통스러웠다. 야근, 상사의 잔소리, 그리고 민준이의 무관심. 하지만 나는 배웠다. 회사의 구조, 사람들의 약점. 태호는 마케팅 예산을 착복하는 버릇이 있었고, 성민은 클라이언트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이 돌았다. 재혁은 인사자료를 무단 유출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메모했다. 밤마다. 민준이는 여전히 나를 직업 없는 여자로 봤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속삭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그만둬. 쪽팔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쪽팔린 건 내가 먼저지. 그 말에 그는 움찔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인턴 생활이 3개월째에 접어들 무렵 나는 이미 회사의 숨겨진 구조를 파악했다. 테크노바는 겉으로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부패와 권력 투쟁으로 물들어 있었다. CEO인 박 대표는 돈만 밝히는 인물로 최근 투자 유치로 회사를 키우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피로가 쌓였고 민준이의 팀은 그 희생양이 됐다. 나는 개발팀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맡았다. AI 기반의 고객 분석 툴. 민준이가 리더였다. 그는 나를 무시했지만 내 코드가 프로젝트를 구했다. 이건 어떻게 한 거지? 그는 처음으로 나를 인정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건 후회였다. 지은아, 미안해. 그때 말은 나는 손을 내저었다. 늦었어. 그 후 나는 그의 약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야심차서 상사의 비밀 프로젝트에 손을 대고 있었다. CEO의 개인 투자 정보를 유출해 이익을 챙기려는 짓.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로그, 채팅 기록.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컴퓨터를 해킹자니 정확히는 공유 폴더의 취약점을 이용해. 법적으로는 회색 지대지만 복수를 위해 나는 그 경계를 넘었다. 한편 그의 친구들. 태호는 마케팅팀에서 예산을 빼돌려 자신의 프리랜서 사업에 투자했다. 나는 그의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회사 PC에서 VPN을 우회해. 성민은 영업 성과를 조작했다. 클라이언트와의 선물 공세가 감사 대상이 될 만한 수준. 재혁은 인사팀에서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 그의 친구들을 우선 채용하며 뇌물을 받은 흔적. 나는 그 모든 것을 파일로 정리했다. 복수 아카이브라고 이름 붙였다. 매일 밤 내 작은 원룸에서 그 파일을 보며 울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왜 나한테 그랬어?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는 사랑했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그의 키스, 함께 본 영화, 미래를 꿈꾸던 밤들. 하지만 그는 나를 버렸다.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어느 날 나는 새로운 동맹을 찾았다. 인사팀의 선배, 이수진 언니. 그녀는 재혁의 비리를 어렴풋이 알았고 나와 대화하며 공감했다. 지은아, 이 회사 남자들 다 그래? 약한 여자를 밟고 올라서려 해. 우리는 비밀리에 정보를 공유했다. 수진 언니는 내게 CEO의 약점을 알려줬다. 박 대표는 세금 탈루 의심을 받고 있었다. 그 정보를 이용해 나는 첫 번째 타격을 날렸다. 재혁에게. 그는 인사팀에서 나를 괴롭혔다. 인턴 주제에 잘난 척은 어느 날 그의 사물함에 익명의 편지를 넣었다. 내 비리 다 알아. 그만두지 않으면 폭로 후 그는 당황했다. 다음 날 그는 사직서를 냈다. 개인 사정으로 우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눈빛에 공포가 스쳤다는 걸. 민준이는 재혁의 사직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도대체 왜? 그는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셨다. 나는 그 자리를 엿봤다. 포장마차 창가에서 태호가 말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이상해. 누가 뒤에서 칼을 꽂는 기분이야. 성민이 덧붙였다. 지은이 때문인가? 갑자기 나타나서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그녀는.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아직 나를 약한 여자로 봤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다음 타깃은 태호. 그의 마케팅 예산 착복 증거를 CEO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이메일에 첨부한 엑셀 파일. 마케팅 팀장 태호의 부정행위 증거. 박 대표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태호는 소집됐다. 태호 씨, 이게 뭐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대표님,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다음 주, 그는 해고됐다. 회사 윤리 위반으로 그의 친구들은 충격에 빠졌다. 민준이가 나에게 물었다. 너, 알았어.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뭐를?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다. 의심. 이제 성민 차례. 나는 그의 영업 조작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안의 갈등이 시작됐다. 수진 언니가 물었다. 지은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복수는 끝이 없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밤에 꿈을 꿨다. 민준이와의 추억. 그의 미소. 하지만 깨어나면 분노가 되살아났다. 성민의 몰락은 더 잔인했다. 나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연락했다. 익명으로. 성민의 영업 데이터가 조작됐어요. 확인하세요. 클라이언트는 분노했고 계약을 파기했다. 회사의 압력이 가해졌다. 성민은 조사받았고 해고. 영업 부진으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구냐, 이 새끼. 이제 남은 건 민준이. 그의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나는 그의 코드에 작은 버그를 심었다. 치명적이지 않지만 데모 날 폭발할 만한. 왜 그래? 그는 나를 의심했다. 너, 설마. 나는 웃었다. 증거 있어? 데모 날 모든 게 무너졌다. 클라이언트 앞에서 시스템이 다운됐다. 민준이는 책임을 졌다. 개발 리더의 실수.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야망이 꺾인 순간.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후 내 삶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낮에는 테크노바의 인턴으로 열심히 일하는 김지은, 밤에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복수자. 서울의 네온사인이 내 얼굴을 비추는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자문했다. 이게 정말 공평한가? 민준이와 친구들이 나를 비웃던 그날의 고통을 이들이 느끼고 있는가? 민준이는 변했다. 사무실에서 그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가왔다.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눈은 간절했다. 데모 실패 후 그는 팀에서 밀려났다. 보조 개발자로 강등. 그의 야망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너는 날 직업 없는 여자로 봤어. 이제 내가 그 여자가 됐네? 그의 친구들은 흩어졌다. 태호는 새 직장을 찾지 못해 프리랜서로 전락했다. 성민은 소송에 휘말려 빚더미. 재혁은 다른 회사로 옮겼지만 소문이 따라다니며 고립됐다. 나는 그들의 SNS를 지켜봤다. 태호의 포스트, 인생은 예측 불가. 성민의 스토리, 술잔 사진에 배신당함. 그들의 고통이 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수진 언니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녀는 내 복수를 돕는 대신 경고했다. 박 대표가 의심해. 익명 제보가 너무 치밀해. 실제로 CEO는 감사팀을 꾸렸다. 나는 조심했다. 하지만 내 안에 균열이 생겼다. 어느 밤 민준이의 아파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그는 놀랐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방은 엉망이었다. 빈 소주병, 쌓인 빨래. 왜 그래? 나는 물었다. 그는 무너졌다. 모두 잃었어. 너 때문에. 아니, 내 잘못이야. 그는 울었다. 나를 끌어안으려 했다. 그 순간 추억이 스쳤다. 우리의 첫 데이트, 한강에서 피크닉. 그의 손길이 따뜻했다. 나는 밀어냈다. 너는 날 버렸어. 직업 없다고 문을 나서며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었다. 다음 날 나는 더 큰 계획을 세웠다. 테크노바의 투자 유치 행사, VC들이 모이는 자리. 나는 인턴으로 행사 준비를 맡았다. 그곳에서 박 대표의 세금 탈루 증거를 유포할 작정이었다. 민준이의 유출 정보가 핵심. 나는 USB에 모든 걸 담았다. 하지만 행사 전날 민준이가 나를 기다렸다. 지은아, 그만해. 내가 하는 짓 알아. 재혁, 태호, 성민. 다 너잖아. 그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증거는 그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내 IP 추적 로그. 그는 해커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나는 웃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내가 먼저 했어. 직업이 없다며.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다시 사랑할게. 제발. 그의 손이 내 다리를 잡았다. 나는 발을 뗐다. 늦었어. 하지만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수가 끝나면 나에게 뭐가 남을까? 행사날 모든 게 절정에 달했다. VC들이 모인 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나는 무대 뒤에서 USB를 연결했다. 스크린에 박 대표의 탈루 증거가 떠올랐다. 이게 뭐야? 소란이 일었다. 박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구냐? 그는 소리쳤다. 민준이는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봤다. 그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지은아. VC들은 철수했다. 투자 유치 실패. 테크노바의 주가는 폭락했다. 그날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민준이는 나를 따라 나왔다. 이제 만족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아니. 아직. 그는 나를 때리려 했다.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너 미쳤어. 나는 피했다. 내가 날 미치게 했어? 그 후 민준이는 해고됐다. 보안 유출로 그의 친구들처럼. 그는 길거리에 나앉았다. 나는 그의 빈 사무실을 봤다. 그의 책상 위에 남은 사진, 우리 둘이 찍은 사진. 찢어진 채. 하지만 내 승리는 비어 있었다. 수진 언니가 말했다.
지은아, 이제 도망쳐. 박 대표가 널 쫓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테크노바의 몰락은 서울 비즈니스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스타트업 테크노바, 투자 유치 실패. 내부 비리 폭로. 기사 속에 박 대표의 이름이, 그리고 민준이의 이름이 실렸다. 나는 TV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내 원룸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이번엔 봄비였다. 따뜻한. 하지만 내 안은 여전히 추웠다. 복수를 마친 후 공허가 밀려왔다. 민준이의 마지막 메시지,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죽고 싶어. 그 문자를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정말로 무너졌다. SNS에 그의 포스트가 올라왔다. 인생 끝. 댓글에는 친구들의 조언이 없었. 태호와 성민은 이미 연락을 끊었다. 재혁은 다른 도시로 도망쳤다. 나는 직장을 그만뒀다. 인턴 계약이 끝난 핑계로. 이제 나에게는 직업이 생겼다. 복수의 대가로.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새로운 이력서를 썼다. 이번엔 진심으로. 빅테크 회사에 지원했다. 합격. 개발자로 정식 입사. 새 회사에서 나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따라왔다. 민준이의 그림자. 어느 날 지하철에서 그를 봤다. 누더기 옷차림, 빈 눈빛. 그는 나를 봤다. 지은아, 그는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문이 닫히며 사라졌다. 그 후 악몽이 시작됐다. 꿈에서 민준이가 칼을 들고 나를 쫓았다. 내가 날 죽였어. 깨어나면 땀이 흥건했다. 수진 언니와 연락이 끊겼다. 그녀는 회사에서 나갔고 번호를 바꿨다. 미안, 지은아. 나도 무서워.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나는 혼자였다. 복수의 끝에서.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태호가 복수를 시작했다. 그는 내 새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김지은, 이전 회사에서 해킹 감사팀이 나를 불렀다. 지은 씨, 이게 사실인가요? 나는 부정했다. 오해야. 의 증거가 없었고 나는 빠져나왔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민준이는 더 나아갔다. 그는 내 집 앞에 나타났다. 지은아, 만나자. 그의 얼굴은 헬쑥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뭐, 그는 무릎 꿇었다. 돕게. 일자리라도. 나는 웃었다. 직업이 없다고? 그게 내가 날 비웃던 말이지? 그는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그 순간 동정심이 스쳤다. 일어나. 나는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를 속였다. 그의 이력서를 수정해 나쁜 추천서를 썼다. 그는 또 떨어졌다. 이제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삼켰다. 새 회사에서 나는 승진했다. 팀장. 하지만 밤마다 울었다. 내가 괴물이 됐어.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어느 날 민준이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살 시도. 병원에 입원. 남은 친구들이 그를 돌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이제 적이었다. 나는 병원에 갔다. 그의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지은아, 간호사가 말했다. 그는 나를 봤다. 와줘서 고마워.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건강해. 문을 닫고 나왔다.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승리지만 패배였다.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가 나를 짓눌렀다. 새 회사, 네오테크에서 나는 바빴다. 프로젝트 리더로서 팀을 이끌었다. 직원들은 나를 존경했다. 지은 팀장님, 대단하세요. 하지만 그 칭찬이 무거웠다. 내 성공은 피로 물든
민준이의 자살 시도는 뉴스가 됐다. 전 IT 개발자, 실직 후 극단 선택 시도에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어머니가 연락 왔다. 지은 씨. 민준이가. 당신 얘기 많이 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남은 건 그의 친구들 전체. 태호는 프리랜서로 버티고 있었지만 그의 사업은 파산 직전. 나는 그의 클라이언트를 포섭했다. 새 회사 네트워크로. 태호 씨. 신뢰 안 가요. 클라이언트가 말했다. 태호의 사업은 무너졌다. 성민은 소송 중이었다. 나는 증인을 찾았다. 그의 과거 피해자. 성민이 영업 조작으로 나도 망쳤어. 법정에서 증언. 성민은 유죄. 감옥행. 재혁은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새 직장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인사비리 전문가, 그는 또 해고됐다. 이제 민준이의 그룹은 산산조각. 그들은 서로를 탓했다. SNS에서 싸움. 너 때문에. 내가 먼저.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이 텅 비었다. 수진 언니가 다시 연락했다. 지은아, 그만해. 내가 죽을 거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언니, 나 왜 이러는 거지? 그녀가 안아줬다. 사랑했으니까. 상처가 깊으니까. 그날 나는 민준이를 만났다. 병원 퇴원 후 그의 집이 그는 나를 기다렸다. 지은아, 끝내자. 그의 눈은 맑아졌다. 내가 한 짓 다 알아. 하지만 용서할게. 우리 다시. 나는 칼을 꺼냈다. 아니, 비유였다. 내 말, 너는 날 죽였어. 직업 없다고 버린 순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미안해. 우리는 울었다. 퐁.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이제 끝. 밖으로 나오며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순환. 나도 이제 피해자이자 가해자.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나는 네오테크에서 퇴사했다. 개인 사정으로 이제 나에게는 진짜 자유가 왔다. 하지만 자유는 무거웠다. 민준이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에서 일. 그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고마워. 내 덕에 다시 태어났어. 그의 친구들은 흩어졌다. 태호는 해외로, 성민은 감옥, 재혁은 은둔. 그들의 몰락은 내 손에. 하지만 나는 후회했다. 아니, 후회와 자부심이 섞였다. 새로운 연애. 동료와. 그는 나를 강한 여자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숨겼다. 내 과거를. 어느 날 거리에서 민준이를 봤다. 그는 웃었다. 지은아, 행복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이제 용서의 길을 걷는다. 직업이 없는 여자에서 인생을 재건한 여자로. 그리고 그날 나는 다시 사랑했다. 진짜로. 복수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